축세사이크 5년 4월 창경궁 통명전 앞 차가운 돌계단.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겨우 35살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세자빈으로서 왕실의 후계자들을 낳은 자랑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 소현세자가 돌아온 지 2달 만에 급사했고 시아버지 인조는 며느리를 독살 미수범으로 몰아쓰고 있었습니다. 돌계단의 차가움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더 차가운 절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감히, 네가 감히 시아버지의 음식에 독을 넣으려 했단 말이냐. 인조의 분노가 정악을 흔들었지만 강비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이미 남편의 관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강빈의 고독한 침묵. 남편의 죽음 직후 자신의 죽음과 마주한 그 차가운 궁궐 계단 위에서 그녀는 새 어린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누명을 홀로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한 여인이 이토록 잔혹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사랑했던 남편은 왜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그녀는 왜 독살범으로 몰렸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927년 가을, 창덕궁 희정당 별당, 16살 강씨 아가씨가 세자빈으로 간택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명문가 진주 강씨 집안의 딸로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의연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세자빈 간택 소식을 들었을 때 강비는 두렵기보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저는 세자저하와 함께 조선의 미래를 열어가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소현세자는 강빈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지적이고 따뜻한 영혼이 그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빈이 있으니 이 궁궐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세자의 말에 강빈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책을 읽고 조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에게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결혼 초기 몇 년은 평온했습니다. 1929년 처사들 원손이 태어났을 때 강빈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하,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축복입니다. 소현세자는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이어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 낳으며 그들의 가정은 완전해 보였습니다. 강빈은 현명한 세자빈으로 궁중에서 존경받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궁녀들을 자애롭게 대했습니다. 밤이면 세자와 함께 촛불 아래 앉아 책을 읽으며 조선의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합니다. 강빈의 말에 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부부애를 넘어 정치적 동반자로서의 깊은 신뢰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1936년 겨울 병자호란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한양을 덮쳤습니다. 청나라의 대군이 조선을 침략했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 결국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굴욕적인 항복의 대가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강빈도 남편과 함께 심양으로 가야 했습니다. 새 어린 아들을 데리고 떠나는 길은 눈물의 행군이었습니다. 1937년 1월 심양의 혹독한 추비. 강빈은 새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청나라 장군들의 멸시, 어린 시선, 초라한 인질 숙소, 그리고 남편의 참담한 표정.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빈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하,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는 확고했습니다. 소현세자는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빈이 있어 다행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 무너졌을 것입니다. 심양에서의 8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빈은 단순히 슬퍼하고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농사를 짓고 인삼과 특산물을 거래하며
조선 왕실 인질들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청나라 조정과의 협상에도 나섰고 세자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은 언젠가 조선을 안정시키는 데 쓰일 것입니다. 강빈의 말에 세자는 힘을 얻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심양에서 서양 선교사 아담 샤를 만나 천문학과 서양 문물을 배웠습니다. 강빈도 함께 공부하며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조선도 이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뜻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이 혹독한 8년은 그들의 결혼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더욱 깊고 진실했습니다. 밤이면 강빈은 세자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조용한 외침이자 세자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충4년 늦가을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가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강빈은 기뻤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했습니다. 8년 만의 귀환이었지만 그녀의 본능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창덕궁 세자 처소에 도착한 첫날, 인조가 세자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며 강빈의 가슴은 얼어붙었습니다. 따뜻한 포옹은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의심만이 있었습니다. 청나라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인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세자가 서양 문물과 선진 문물에 대해 이야기하자 인조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강빈은 눈빛으로 남편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세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빈은 궁녀들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전하께서 세자 저하를 위협으로 여기신다더라.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따뜻해야 할 고향이 가장 위험한 전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강빈은 본가인 강씨 일가에도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인조는 세자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 그의 외척 세력까지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하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강빈은 혼자 다짐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견뎌낸 8년이 무엇이었습니까? 춘축셋 15년 초 궁궐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강빈은 아들들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1945년 2월 18일 창경궁 자선당 소현세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저하, 정신을 차리십시오. 강빈의 비명이 정악을 울렸습니다. 세자는 고통스럽게 몸부림쳤습니다. 단 며칠 만에 그는 의식을 잃었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강빈은 남편의 시신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저하, 저하. 그녀의 목소리는 세상 끝까지 들릴 듯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울면서도 그녀는 보았습니다. 세자의 몸이 검게 변하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독살의 징후였습니다. 강빈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지만 그녀는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인조는 진심 어린 슬픔을 보이지 않았고 신하들의 표정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강빈은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자신과 세 아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아이들을. 세자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빈은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결심했습니다. 복수는 사치입니다. 생존이 유일한 의무입니다. 그녀는 세 아들을 껴안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원소나 어머니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관 앞에서 밤을 지사오는 동안 강빈은 남편과의 모든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난 날, 심양의 추운 겨울, 함께 웃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축사스의 5년 3월 창경궁 통명전. 강빈은 인주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거짓 증언에 기반한 고발이었습니다.
누군가 강빈이 시아버지의 음식에 독을 넣으려 했다고 모함한 것입니다. 만약 제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감히 친손자인 원손이 여기 있는데 시아버지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강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이미 공포와 편집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세자의 죽음도 모자라 이제 며느리까지 제거하려 했습니다. 내 변명은 듣지 않겠다. 인조의 분노는 광기로 변했습니다. 강빈의 눈물은 진심이었지만 인조에게는 그것이 반항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왕이 벌인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날 밤 강빈은 감금되었습니다. 세 아들과 강제로 떨어져야 했습니다. 어머마마, 어머마마. 원손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강빈은 손을 뻗었지만 아이들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본가인 강씨 일가도 영모죄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숙부들과 친척들이 하나둘씩 잡혀갔습니다. 강빈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감금된 방에서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8년을 견딘 끝에 얻은 것입니까? 그녀의 심장은 얼어붙어 갔습니다. 1646년 3월 강빈의 유폐지. 마침내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인조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고 새 어린 손자들을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궁 밖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빈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살면 아이들이 죽고 자신이 죽어야 아이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change image. 마지막으로 새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원소는 어머니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마마, 가지 마십시오. 저희를 버리지 마십시오. 강빈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원소나 어머니는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 가는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다. 강빈은 품속에서 작은 옷가락지를 꺼내 원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세자가 생전에 그녀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간직하거라. 그리고 기억하거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원소는 옷가락지를 꼭 쥐고 통곡했습니다. 둘째와 셋째 아들도 어머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강빈은 세 아들을 한 번에 껴안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너희를 낳아 기른 것이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 그녀의 눈물이 아들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사약을 받아드는 순간 강빈은 침착했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세 아들에 대한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사약잔을 입에 대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저와 곧 당신 곁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강빈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35살의 짧은 생이었습니다. 축사심이 6년, 늦봄, 제주도 유배지. 강빈이 세상을 떠난 후 인조의 분노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강씨 일가는 영모죄로 몰려 완전히 멸문당했습니다. 강빈의 숙부들과 친척들이 처형되었습니다. 세 어린 손자들은 서인으로 강등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거친 바다를 건너는 배 위에서 막내는 계속 울었습니다. 어머마마, 어머마마. 원소는 동생들을 꼭 안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15살의 소녀는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외로웠습니다. 왕손에서 천민으로 전락한 그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원소는 어머니가 준 옷가락지를 꺼내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마마,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리 외로운 것입니까? 밤이면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제주도의 거센 바람이 불 때마다
원소는 어머니의 얼굴을 또렷이 떠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껴안으며 속삭이던 그 목소리. 너희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원소는 다짐했습니다. 어머마마, 제가 살아남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숙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과거의 잘못들이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조정에서 한 신하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강비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편집증에 사로잡힌 시대의 희생양이었을 뿐입니다. 숙종은 실록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강빈의 삶, 그녀의 희생, 그리고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강빈의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하라. 숙종의 병이 떨어졌습니다. 강빈은 공식적으로 신원되었고 그녀의 자귀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제주도에서 늙어가던 원소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옷가락질을 꺼내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마마, 세상이 마침내 어머니의 진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절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역사는 강빈을 독살범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용감한 여인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적 비극을 넘어 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강빈의 용기와 희생은 역사적 사실을 넘어 가족 사랑과 인간 존엄성의 영원한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강빈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불가능한 선택 앞에서도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강빈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1946년 봄, 35살의 강빈은 사약을 마시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들들의 가슴 속에, 역사의 기록 속에,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원소는 늙어서도 어머니의 옷가락질을 손에 쥐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닳고 빛바랜 옷가락지였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마마, 당신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오래 지속되고 희생은 시간을 넘어 빛난다는 것. 그것이 강빈이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유산입니다.